안녕하세요, 정훈 아빠입니다. 다들 파이팅 하시면서 열심히 하루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열심히 파이팅 하면서 잘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한 현장에서 현장 소장님과 많이 다투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 모르셔서, 너무 말을 안 들으셔서 제가 머리가 그냥 백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건설 경력도 경험도 저보다 훨씬 많으신데 어떻게 저보다 더 모르시고 그냥 뭐든지 다 대충대충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면 맨날 대답만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무새처럼 반복만 하시고 가서 보면 잘못 시공되어 있고 제가 지시한 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아주 미치고 환장합니다. 아니, 계약 내역서에 그 공사 품목이 분명히 있는데도 없다고 빡빡 우기시고 막 배째라 하시고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봤던 현장 소장님들 중에 완전 역대급입니다. 지금까지 그 수많은 신축 공사를 하셨다는데 다 이렇게 하셨냐, 진짜 이렇게 해갖고 건물을 다 졌냐, 이런 식으로 했느냐 그랬더니 다 그렇게 했다, 하나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 30-4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단 한 명도 뭐라고 한 적이 없다, 큰 소리를 뻥뻥 치세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렸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아작을 내는데 제가 그래도 나름 성격이 불같아서 못 참습니다. 나이가 많건 없건 이거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거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건축주님 전 재산이 들어간 건물인데 그렇게 시공하시면 안 되죠. 대충대충 안 되죠. 제가 한 성격 해서 결국 떨어가지고 다 뜯고 다시 시공하고 있긴 하는데 제가 갈 때마다 이게 계속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짜증나고 힘이 듭니다. 다 뜯어내고 다시 하는 게 많아지면 결국 시공사는 큰 손해를 보는 구조라 항상 도면하고 허가 조건, 계약 조건, 계약 내역서 등을 잘 보면서 빠뜨린 게 있는지 없는지, 잘못 시공되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문제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걸 계속 현장 소장님이 확인하면서 공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뜯고 다시 하는 일, 잘못 시공하는 일, 그리고 뭐 빠뜨리지 않고 시공하는 일, 이런 게 없게 해서 공사를 완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공사한테는 아주 큰 이익입니다. 근데 어찌나 일을 못 하시는지 벌써 한 6번, 7번은 뜯고 다시 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감독관은 처음 봤다고 이렇게까지 감독하면 누가 뭐 주냐, 건축주가 보너스라도 주냐, 그냥 대충 어느 정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느냐, 김 대표 때문에 자기 일찍 죽을 것 같다, 그렇게 하시면서 온갖 푸념을 늘어놓으시는데 제가 정말 너무 황당하고 황당합니다. 이런 분 처음 봤어요, 저도. 건축주님이랑 저랑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시공사 대표님도 너무너무 불쌍해요. 시공사 대표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현장에 문제 생겨서 제가 시공사 대표님을 부르면 저보다 더 많이 황당해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공을 하셨냐. 본인 직원한테 본인이 막 황당해 합니다. 그리고 막 화를 내도 이 현장 소장님이 아나무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주님하고 현장 소장을 교체해달라고 한 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교체해 주신다고 말만 하고 아직 다른 현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이분 하루하루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그분도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건축주님도 이렇게 저같이 당황스러운 일 겪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으실 거예요. 공사 시작하고 현장 소장님을 만나보면 예상과 다르게 진짜 엉뚱한 분이 오실 수 있어요. 현장 소장님이 실력이 없으면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현장 소장님을 잘 만나시는 것도 큰 복입니다. 시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 소장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공사의 품질이 좌우되기 때문에 정말 현장 소장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공사용 도면대로만, 계약 조건대로만, 계약 내역서대로만 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빼먹고, 왜 자꾸 잘못 시공하고, 왜 다른 걸로 시공을 하는 걸까요? 여기서 진짜 문제는 현장 소장입니다. 현장 소장님이 경험이 없는 경우, 실력이 없는 경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일부러 빼먹고 일부러 잘못 시공하고 일부러 다른 걸로 시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몰라서, 아니면 그때를 놓쳐서 그냥 무관심
무관심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현장 소장님이 현장을 지휘하고 감독해야 하는데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으니까 작업자들하고 하도급 업체에게 휘둘려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뭘 빠졌는지도,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뭘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존벌레예요. 그냥 현장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 그냥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그냥 월급만 받아가는 거죠. 이건 건축주를 죽이는 거고, 이건 시공사를 완전히 갉아먹는 거예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현장 소장들이. 현장 소장은 미리미리 공사용 도면하고 허가 조건, 계약 조건, 계약 내역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크로스 체크해서 오늘 작업할 사항과 내일 작업할 사항, 그리고 모레 작업할 사항,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작업해야 할 사항, 그리고 한 달간 작업해야 할 사항들을 미리미리 확인하고 그 확인한 것들을 작업자나 하도급 업체하고 협의해서 작업 지시를 하고 그 다음 그 작업 사항을 확인하고 그리고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 안 하고 잘 못하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현장을 보긴 보는데 이런 서류들을 다 보긴 보는데 생각이라는 걸 못하는 거죠.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건축주님이 시공사가 알아서 잘하겠지. 그리고 건축주님이 현장 소장님이 실력 있으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안심하는 거랑 현장 소장님도 작업자가 알아서 잘하겠지. 하도급 업체가 알아서 잘하겠지. 다 알아서 잘하겠지. 내가 신경 안 써도 잘하겠지.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알아서 잘하면은 다 잘하게. 그쵸? 제가 너무 화를 내나요? 건축주님들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게 경험 없는 현장 소장님과 실력 없는 현장 소장님의 특징입니다. 모르니까 현장 지휘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진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현장 소장님이 경험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작업자나 하도급 업체가 좀 똑똑하면 되는데, 이 똑똑하고 실력 있는 작업자나 하도급 업체는 또 경험 없고 실력 없는 현장 소장님하고 같이 일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왜? 맨날 뜯고 다시 하고 하니까, 지시를 잘못 내려서. 그러니까 이분들 피해가 크니까 실력 없고 경험 없는 이런 현장 소장님이다 딱 판단 들면 아예 그분하고 같이 일을 할 생각을 자체를 안 해요. 물론 제가 그 입장이어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진짜 내 건물 내 현장이 산으로 가는 겁니다. 건축주 아주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시공사 대표님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거죠. 이런 경우 시공사 대표님이나 실력 있는 회사 직원분들이 자주 현장에 나와서 그 현장 소장을 지휘해 주시고 관리해 줘야 하는데, 작은 회사일수록 이런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믿고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잘해서 남기든 못해서 남기든 어떻게든 남기면 되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어떻게 하든 남기면 되는 거니까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빼먹든 잘못하든 다른 걸로 시공하든 뭘 하든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윽박지르고 본인이 맞다 우기고 배째고 버티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도 있어요. 시공사 대표님은 막 뭐라고 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남으면 되니까. 여태까지 남겼으니까. 그러니까 안 잘리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시는 분들이, 저 같은 감독관이 있거나 꼼꼼하신 감리건축사님이나 아니면 꼼꼼하신 설계건축사님이나 그리고 아니면 공부 많이 하신 건축주님들이 이런 것들을 막 지적하면 막 윽박지르고 본인이 맞다 우기고 배째고 막 버티는 거예요. 왜? 남겨야 하니까.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해도 다 먹고 살았거든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설계사무소, 감리사무소, 그리고 건축주, 그리고 뭐 감독관이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아무도 모르니까 여태까지 그냥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주님이 뭐라고 해도 그냥 막 배째고 막 대드는 거예요. 저한테도 막 대듭니다. 그럼 제가 막 미치는 거죠. 잘못된 걸 눈으로 보고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쵸? 아주 나쁜 분들이죠.
제가 수많은 신축 현장 감독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큰 시공회사는 실력도 좋고 경험도 많고 회사 관리 시스템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나 하도급 업체 이런 분들도 능력자들이 많고 그리고 현장 소장님들도 정말 좋은 찐 기술자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공사하면 제가 너무 행복하죠. 가서 대화도 잘 되고 한번 지시하면 탁탁탁탁탁 이루어지고 미리미리 협의하고 진행하니까 뭐 서로 싸울 일도 없고 공사도 지연도 안 되고 그냥 깔끔하게 끝납니다. 준공 때까지. 아주 좋죠, 이런 경우. 근데 극히 드물어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시공사들은 정말 개차반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아주 그냥 수두룩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건축주님들이 큰 공사를 하지 않고 다 조금조그만 공사들을 하시다 보니까 작은 시공사들과 계약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개차반인 시공사를 만날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실력 없고 경험 없는 도태된 기술자들, 이분들이 큰 회사 안 가고 작은 회사에 있는 이유가 다 실력 없고 경험 없고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작은 회사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시공회사들은 오늘 내일 하는 거고 매일매일 힘들고 매일매일 문제 생겨서 아주 맨날 그냥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시공사 대표도 잘못된 거 알면서 그냥 건축주 눈탱이 치고 그리고 잘못된 거 그냥 막 시공하고 싼 걸로 막 도배해버리고 그냥 최대한 남기려고 그냥 같이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눈탱이 치려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주님들이 공사비 저렴하다고 싸다고 작은 시공회사하고 계약하시면 위험에 빠질 확률이 많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싼 게 비지떡, 이게 딱 그 말이 맞는 거예요. 10원짜리를 50원에 팔면 그게 100원짜리인가요? 50원짜리인가요? 그분들이 50원을 건축주님한테 무상으로 보태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이런 자선사업가들이 어디 있습니까? 100원짜리는 100원에 사셔야지 제값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견적 받아보고 뭐 입찰하고 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공사하겠다고 견적하시는 시공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미친 거죠. 대놓고 사기치는 거죠. 아니 자기네들이 돈 보태서 공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멋있는 아주 훌륭하신 시공사가 세상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근데 100원짜리를 50원에 한다고 막 견적을 해요.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시세가 있고 그런 가격들이 다 있는데 100원짜리는 100원에 사셔야지 제값을 하는 거예요. 3개 회사가 100원, 120원이라고 하는데 한 개 회사가 저 70원에 할 수 있습니다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건축주님은 와, 이 70원에 하겠다고 하는 회사와 계약하고 싶어 하겠죠. 당연히 저도 그렇습니다. 그분하고 하고 싶어요. 근데 그분들이 자선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100원짜리 건물을 만드는데 70원?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건축주님이 100원짜리 건물을 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70원으로 견적을 해서 50원, 60원에 만들어 갖고 건축주님한테 주는 거예요. 결국 건축주님이 100원짜리가 아니라 50원, 60원짜리 건물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100원짜리를 50원, 60원에 만들려면 원가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시공사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외주도 줘야 되고 자재도 사야 되고 이 원가를 100원짜리를 60원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 건물이 얼마나 엉망이 되겠습니까? 건축주님이 만약에 생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건축주님 지금 하고 계신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식당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원가를 줄여야 되는데 원가를 줄이려고 하면 대부분 인건비를 줄입니다. 자재 같은 거, 재료는 어떻게 싸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다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싸도 얼마 조금 싸게 하지 뭐 이거를 뭐 많이 싸게 살 수가 없어요. 기존에 돌아다니는 시세가 있고 평균 가격이 있기 때문에 싸게 사면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품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거는 인건비예요.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면 뭐예요? 숙련 기술자가 아닌 비숙련 기술자, 그러니까 능력자가 아닌 조금 떨어지는,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분들을 써가지고
원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식당에서도 음식 잘 하시는 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원가가 높아지니까. 그분들 비싸니까. 셰프님들 비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아줌마들 쓰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든가.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없으니까 결국 손님들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손해나고, 계속 손해가 나니까 더 원가를 줄이려고 더 인건비를 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도 안 오게 돼서 폐업하게 되는 거예요. 건축은 이게 폐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은 맛없으면 버리면 되지만 건축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건물 그냥 맛없다고 버릴 거예요? 못 버리잖아요. 원가 이하로 신축된 건물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못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맛없는 음식, 손님 안 오는 식당 같은 망한 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죠? 저도 아찔합니다. 뭐 이런 일 안 겪으려고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잠시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뭐에 홀린 듯이 내 건물, 내 소중한 전 재산을 맛없는 음식을 만들고 손님 안 오는 식당 같은 망한 건물을 건축하고 계신 건축주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속이 상하고 너무 불쌍합니다. 이제는 건축주님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른 채 건축을 하시면 안 되는 시대예요. 선배 건축주님들이 그렇게 많이 당하시면서 건축을 했는데 똑같이 반복해서 당하면 후배 건축주님들한테 너무 부끄러운 건축주가 되는 겁니다. 건축사가, 시공사가, 현장 소장이 뭘 잘못했는지, 뭘 빼먹었는지, 뭘 다른 걸로 시공했는지 체크 못하면 이거 누가 체크합니까? 건축사나 시공사나 현장 소장님이 이런 거 체크 못하면 이거 누가 체크해요? 누가? 이거 이분들이 체크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빼먹었는지, 다른 걸로 시공했는지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모르니까 건축주도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주가 모르니까 뭘 잘못했는지, 뭘 빼먹었는지, 뭘 다른 걸로 시공했는지 모른 채 그냥 넘어가서 그냥 영원히 모른 채 그냥 사시고 계시는 거예요. 건축주님은 내 건물 신축하는데 마음 편하게 뭘 잘못했는지, 뭘 빼먹었는지, 뭘 다른 걸로 시공했는지 그냥 모른 채 그냥 넘어가서 영원히 모른 채 그냥 살고 싶으십니까? 뭐 그렇게 사셔도 되긴 합니다. 뭐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남들도 그렇게 건축했으니까 그냥 조금 눈탱이 맞았다 생각하면 되고, 나보다 더 많이 눈탱이 맞으신 건축주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위안을 삼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아우, 나보다 저분은 눈탱이 많이 맞았구나. 나는 정말 조금밖에 눈탱이 안 맞았으니까 잘 졌네. 이렇게 위안을 삼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먹고 사는 시공사들이나 그리고 건축사들, 그리고 현장 소장들은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아니 더 진화해가지고 후배 건축주님들의 등골을 빼먹고 눈탱이를 아주 그냥 시퍼렇게 멍들게 치고 살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라고 모른 척 하실 거예요, 건축주님? 그 후배 건축주님들이 내 가족, 내 아들, 딸, 내 손주들, 내 후세들, 내 지인들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제는 건축주님들이 공부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건축주님들이 직접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건축사님들, 좋은 시공사들, 좋은 현장 소장님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나쁜 건축사, 나쁜 시공사, 나쁜 현장 소장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게 해야 합니다. 건축주님이 공부해서 나쁜 건축사, 나쁜 시공사, 나쁜 현장 소장하고 계약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그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시공사, 좋은 현장 소장님, 좋은 건축사님들 찾아다니셔가지고 그분들하고 계약을 하면 그 나빴던 나쁜 시공사, 나쁜 건축사, 나쁜 현장 소장님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좋은 시공사, 좋은 건축사, 좋은 현장 소장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말 쉽죠?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건축사도 시공사도 현장 소장도 잘 모르는 걸 건축주인 내가 어떻게 공부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쵸?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너무 막연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건축주님들께서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훈 아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28년 동안 건축사 사무소, 그리고 관공서, 건설회사에 다니면서 경험한 내용들, 그리고 건축 친구들을 11년 동안 운영하면서 공부하고 경험한 내용들, 이 모두 다 정훈 아빠 블로그하고 정훈 아빠 유튜브, 그리고 정훈 아빠가 만든 건축주 모임 카페에 다 남겨놨습니다. 그것만 공부하셔도 웬만한 건축사 사무소 직원들이나 웬만한 공무원들, 그리고 웬만한 시공사 직원들보다는 훨씬 많이 아는 건축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이거를 외우라고 하진 않아요. 외워서 공부가 아니라 메모했다가 그때가 되면 설계 건축사님, 감리 건축사님, 시공사 대표님, 현장 소장님한테 드리고 확인해 주세요 라고만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쉬워요. 너무 쉽잖아요. 외우는 게 아니고 자격증 딸 것도 아니고 건축업을 할 것도 아니고 생업이 중요한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메모했다가 확인해 주세요 라고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이것도 안 해요? 예? 그쵸? 예?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만 하면 공사용 도면대로, 계약 조건대로, 그리고 계약 내역서대로 건축할 수 있게 되고, 빼먹고 하는 거, 잘못 시공하는 거, 다른 걸로 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눈탱이 당할 땐 당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당당하게 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제 영상에서 지금까지 뭐 감독하는 요령, 뭐 계약하는 요령 다 가르쳐 드렸는데 공사 계약 내역서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공사 계약 내역서를 보면서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공사에 적용되는지 각 공사별, 각 공정별로 가르쳐 드리고 각 공사별, 공종별 체크사항에 대해서 내역서를 보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좀 많이 전문적인 지식인데 이것까지 하시면 시공사 견적할 때부터 시공사 견적 내역서를 비교 분석 체크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공사비 절감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 다 건축주 아카데미를 통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데 다 핵심 엑기스 사항만 아낌없이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 올려드리면 제가 이거 굶어 죽는 건데 이거 꼭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 드려야 되나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가 이 일 하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아낌없이 가르쳐 드리고 필요하신 분들만 제가 컨설팅 해드리고 공사 감독 해드리고 자문 해드리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먹고 살만 하니까 그래도 저한테 도움 못 받으시는 지방에 계신 분들도 좋은 건축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다 공개를 하는 겁니다. 괜찮다고 제가 말은 했는데 정말 굶어 죽진 않겠죠? 그러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그리고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뭐 응원 댓글 남겨달라고 했더니 한 분, 두 분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네요. 힘이 쫙 빠지네요. 그쵸? 제가 도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뭔가는 주시는 게 상도덕이 맞겠죠? 제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달라는데 이게 힘듭니까? 서로 주고받는 그런 올바른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쓸데없는 것 같지만 주옥 같은 내용을 떠들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진짜 교육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 갔다 와서 너무 빡쳐가지고 즉흥적으로 그냥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이런 데라도 이렇게 화풀이 하지 않으면 제가 혈압으로 쓰러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떨어봤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